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이태원 참사 일주기였습니다.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엔 전국에서 모인 추모객들이 많이 있었죠? 네,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 마련된 추모 공간 12구 기억과 안전의 길에는 수많은 추모객들이 포스트잇 메모지에 애도의 마음을 적어서 추모의 벽에 붙였고요. 그 앞에는 시민들의 희생자들을 기리면서 놓고 간 꽃, 과자, 음료가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유가족과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협의회는 오후 2시부터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4대 종교 기도회를 시작으로 해서 용산 대통령실 앞 삼각지역을 거쳐서 추모 대회가 열리는 시청역 5번 출구까지 행진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추모대 참석이 많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제 성북구 보문동의 영암교회 추도 예배를 찾아 추도사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의 추도사를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지난 한 해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예, 대통령이 간 곳은 이제 영암교회라는 곳이죠. 네, 윤 대통령이 성북구에 살던 초등학교 시절 다녔던 교회로 알려졌고요. 예. 이번 추도 예배는 주일 예배가 끝난 뒤 따로 열렸습니다. 김기현 대표 등의 고위 당정 협의회 참석자 일부도 참석을 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태원 사고 현장이든 서울 광장이든 아니면 성북동 교회든 희생자를 추모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전국 그리고 세계 어디서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약 7천 명 정도 모인 가운데 시민 추모대회가 있었는데 전해주시면. 네, 각계를 망라해 경찰 추산 7천 명이 참석해서 광장을 채웠습니다. 추도사를 발표한 공동대표단 5위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했고요. 4.16 세월호 참사 유족과 일본 아카시시 참사 유족도 참석해 연대 발언을 했습니다. 생존자와 유가족들도 직접 발언에 나섰는데요. 예. 참사 생존자 이주연 씨는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운이 좋다고 한다. 공공 안전의 유무가 왜 운으로 바뀌어야 하는가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시민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요. 분향에서 헌화를 마치고 나서 행사장을 떠나던 인 위원장에게 일부 참석자들이 따라붙어 도망가지 말고 한마디 해라. 한국인 또 아니지 않느냐라고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자 어제 이태원 참사 1주년을 맞았는데요. 예, 정부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는지 김정혁 비대위원부터. 아니 뭐 생태 같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은 숨졌는데 뭐 어떤 말을 한들 그 안타까움을 덜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그동안 처음에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수없이 많은 그 울분과 고함과 뭐 온갖 것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법안은 하나도 통과한 게 없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거는 무슨 이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런 어떤 안타까움과 마음속에 어떤 울분 같은 게 좀 생기더라고요. 장 변호사님. 저는 대통령이 안전한 방식의 추모를 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민들 7천 분 모이셨죠. 유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사당을 한 건 우리가 행사를 좀 무탈하게 치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예. 그렇지만 정치 행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원망, 울분, 직시할 용기가 정치적 용기가 없었다고 봅니다. 유족들의 슬픔을 바로 앞에서 목도할 용기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가 대한민국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줘야 됩니다. 그걸 못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참사가 있은 지 1년이 지났는데. 예. 그래도 대통령이 어떤 추모 예배에 가서 어떤 그 슬픔을 표현하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것을 메시지 낸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 참사가 났을 때 대통령이 매일매일 시청 앞에 가서 그 조문을 참배를 했죠. 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모든 종단을 돌아다니면서 그 추모 예배 내지는 뭐 그 불공 드리는 거 예. 이런 데 다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그 장소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 희생자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한 가지 또 정치 행사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조문하러 온 분이잖아요. 이뇨한 위원장은. 그분한테 심지어는 한국인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들 예. 너무 과하신 거죠. 이런 음. 행사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정말로 그 추모를 하기 위해서 왔던 다른 분들 욕베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인제 아까 장 변호사님이 안전한 조모를 택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대통령이 인제 현장에 갔다면 더 많은 고성이 나오고 '경호상에도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그래도 조심스럽게 대통령실은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저는 현장에 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모의 현장에. 어. 대통령 경우는 예. 이뇨한 위원장과는 격이 다를 수밖에 없을 거니까 예. 아마 이런 식의 직접적인 공격을 당연히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예. 저도 이뇨한 위원장을 향해서 한국인이냐 아니냐 욕설을 섞인 비난을 하는 시민들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우리 아이들 살려내라는 그 절규에는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배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고라고 그랬습니다.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표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인제 참사 1주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제 미해결 과제 많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 여야 간의 또 중점 포인트가 좀 다른 모습입니다. 야당은 일단 이태원 특별법 통과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추모 대회에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통과에 앞장서겠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을 두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달라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말 야권 주도로 국회 신속 처리 안건에 지정이 됐고 이 내용은 독립기관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필요시 고발, 수사, 감사, 특검 요청, 피해자 지원, 추모 사업 수립 등이 골자입니다. 예. 여당은 반면 재난안전기본법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군요. 네, 국민의힘은 특별수사본부가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특별법에 규정된 특조위가 굳이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김기현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이 법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 유감이라면서 민주당이 오랫동안 행안위에서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지난달 말에야 비로소 법사위에 회부됐다라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행안부 책임을 다른 기관에 전가하는 법안이라면서 이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어제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모대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 수습단장이시죠. 박지민 의원을 연결을 해서 이태원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서울광장 가셨는데 현장 분위기 전해주실까요? 예, 어제 쌀쌀한 날씨 속에도 많은 시민들이 모여주셨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희생자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 발언에 굉장히 경청하면서 그 슬픔이나 아픔을 좀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야권은 이태원 특별법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재난안전기본법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자, 네.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태원 특별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진상에 대한 조사를 하자.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내놓는 그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만들자.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은 이제 특별수사본부가 있었지 않았냐. 더 이상 밝혀질 진상이 무엇이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가 있을 경우에 네. 더 밝혀질 수 있는 책임이랄까? 이런 부분은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우선 이제 수사와 조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수사는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한 진상 규명 작업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떤 참사가 생기고 나면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한 사실관계 파악도 필요하지만 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는 구분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수사 역시도 지금 제대로 진행된 건 아니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강호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 예. 경찰에서는 지금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검찰이. 예.
등등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수사 자체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사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독립된 조사기구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자, 김정욱 비대위원과 장윤 변호사 함께 질문해 주실까요? 네, 먼저 김정욱 비대위원부터. 아니 저는 이제 사실은 이런 참사가 벌어지면 다음에 그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그런 조치, 그런 법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뭐랄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도 하셨고, 근데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경찰에서 혹은 검찰에서 나온 내용 이상의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수사와 조사의 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과거에 보면 세월호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네. 4대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뭐 칼 858기, 뭐 마유미 사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만들어졌지만, 그 내용 중에서 과연 새로운 내용들이 거기서 정치적인 공방 외에 그동안에 국민들이 알고 있던 것 말고도 새로운 진실을 밝혀낸 것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칫하면 이번 것도 결국은 정치적 공방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돼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런 우려가 듭니다. 사실 뭐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뭐 세월호 같은 경우도 초기 상당 부분 동안에는 진상규명 작업에 대한 조직적인 좀 방해 작업이 있었다 해서 관련자들이 기소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이제 국가기관이 자료 제공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완전히 협조적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가기관들은 자기가 뭔가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협조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 사실들을 발견해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전부 무용하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건 조금 지나친 것 같고, 이게 이제 정쟁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정쟁화가 안 되려면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자꾸 바라보는 것들이 좀 자제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진상규명기구가 꾸려지고 진상규명기구가 진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은 그렇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하고 하는 부분이 개입되면서 정쟁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법에 대해서도 합의 처리를 좀 하자. 여당도 책임이 있고 야당도 책임이 있고 하니까 다 같이 모여서 합의 처리하자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도 예. 이 정쟁화 시도를 좀 막으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장 변호사님. 저는 유족분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앞으로 매진하겠다라고 말씀 주고 계시는 만큼 민주당이 분명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반대의 입장이 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 재난안전기본법을 좀 개정해서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도 책임 주체를 좀 분명히 하도록, 그게 제가 생각하기엔 특별법과 양립이 불가능한 법안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말씀 주신 대로 협상을 위해서라도 재난안전기본법 여당에서 낸 개정안을 수용하면서 특별법 제정도 같이 좀 투트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법 자체가, 두 법 자체가 이론적 도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체계상 막 충돌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근데 저희들의 기본적인 관점은 기존 법으로도 주체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국가의 여러 가지 안전 의무 이런 것들은 명확하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예. 근데 뭐 자꾸 그쪽에서 이것을 해야 뭔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저희들도 그거 하면서 이태원 특별법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의 여당의 태도는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만 처리하고 예.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특별법 하지 말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아하, 두 개 모두 가자 하면 갈 수도 있는데. 저희야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참사 1주기 추모 대회가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두고 공방이 좀 있었죠. 그 정치 집회는 갈 수 없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었었는데, 어제 이제 결국 대통령은 그 영암교회에서 여당 주도부랑 함께 추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는데, 의원님은 그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 장면을 보고 여러 가지가 떠올랐고 또 할 수 있는 말도 많은데요. 예.
보통 저희가 이제 어떤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때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초상이 났다 그러면은 보통 상가집에 상가를 가서. 방문하고요. 예. 그다음에 상주를 만나죠. 초상이 났는데 저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지는 않습니다. 뭐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도 있고 한 추모 또는 애도 이것을 안 하시고 굳이 어렵고 좀 남들이 받아들이기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을 선택한 거 아니신가?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죠. 예. 그래도 이제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책임을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나 이것을 이제 고지고대로 이제 다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예, 저희들이 아쉬운 거는 좋은 말이다. 말과 행동이 좀 너무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말이 갖고 있는 무게와 가치가 굉장히 좀 작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그럼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계속 사과를 해야 되고 현장에 나와야 되고 아니 유족들 뭐 만나- 적어도 지금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계속 여당의 적극적 태도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당도 좀 태도 변화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예, 이것이 통과되고 나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 가족분들 중에는 대통령이 혹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닌가라는 약간의 두려움, 걱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예. 그렇지 않고, 그죠? 이걸 잘 이렇게 하자라고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조사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정부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라. 그래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이런 태도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죠. 어허. 네. 대통령이 또 어떤 정보기관에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낸다면 어떤 네. 그걸 바라보는 유족들의 입장은 큰 위로가 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네. 거네요. 예, 본인이 가장 큰 슬픔을 겪었던 일인 만큼 그런 정도의 자세는 보여주시면 좋겠죠. 네. 예. 자,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난안전 기본법 개정안 서로 여야 간에 좀 서로 다투고 있는 모양이긴 한데요. 좀 서로 양보를 하고 함께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김정일 PD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받을 수 없을까요? 두 개 같이 하자.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 제가 의사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예, 때문에 예. 그런데 가장 기본 취지는 뭐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특별법이라는 것은 그 과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고 예. 예를 들면 일반법을 만들면 그와 비슷한 앞으로의 미래의 미련의 사고를 다 방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안전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 관리자가 제대로 없어서 행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사태들 벌어지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개정은 필요한 것 같고요. 대신에 저는 이게 특별법을 만들었을 경우에 뭐가 새롭게 그 밝혀질 수 있을지는 저는 사실은 좀 회의적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현장에서 다 찍었고 많은 걸 다 봤고 그게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용산경찰서장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용산구청장의 어떤 부적절한 어떤 그런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벌어졌다는 것들은 생중계로 다 봤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새로운 뭐가 밝혀질 부분이 있을 것인가. 예. 물론 이제 왜 처음부터 거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일방 통행을 하거나 차량을 막고서 저 사람들 내려오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건 현장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새로운 뭐가 밝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아해요. 그런 면에서 또 참사 특별법의 빠른 통과를 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한다. 추가적으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게 접근 나서기 그래서 힘들다. 자꾸 정쟁화될까 봐 그러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정말로 만약에 혹시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할게라면 모르겠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예. 많은 국민들이 아직 의혹이 전부 풀렸다고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수사도 미진하다고 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규명에 초점이 맞춘 과거의 문을 제대로 닫자라는 것이고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도 알겠습니다. 이 참사는
주체가 분명하다, 책임 주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당 입장 그렇지 않고 법이 다소 모호한 것도 사실이라면 두 가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유족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지난주 이제 보건복지부가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수치가 빠졌다. 더 얼마나 더 걷고 뭐 얼마나 나중에 받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없었다라 맹탕이다라는 건데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재정 추계와 수리 검증,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거쳤다고 강조를 했고요. 정부는 지금까지 충실히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국회에 제출한다라고 하면서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 개혁 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예. 반면 야권은 혹평을 하고 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의 연금 개혁은 짜깁기한 수준이다라는 거죠. 네,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정부안을 비판했습니다.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맹탕 개혁안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가 4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만도 못한 것이라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알맹이 없는 내용들을 짜깁기 한 수준의 연금 운영 계획 발표로 자신들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고백했다라고 혹평했습니다. 예. 자, 이번 5차 계획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짧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일단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 당사자들 간에 크게 의견이 없었는데요. 많이 내야 된다. 네, 근데 다만 청년 세대 부담 때문에 20, 30대는 보험료율 인상 목표 도달에 좀 더 오랜 기간이 걸리도록 설계한다라고 하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 거론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것도 도입이 된다는 방안이 있는데요. 예. 현재는 5년마다 보험료와 연금액을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출산율, 기대 수명 등의 주요 변수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정한다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확정 기여 방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와 비례하지 않게 정해진 급여 수준을 보장을 해두고 있는데요. 예. 이것을 보험료 수준을 미리 확정해서 기여한 만큼 연금액을 받도록 바꾸는 방식입니다. 예. 굉장히 국민연금 개혁은 용기도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부분일 텐데 자, 두 분 30초씩 말씀 들어볼까요? 자, 김정혁 비대위원부터. 아니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잘못 얘기하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잘못된 예. 지식이나 정보, 선입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근데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미래 세대의 공통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 야당에서는 혹평을 하셨는데 짜집기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 안은 뭔지를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대해서 뭐냐? 그 전에 정권을 갖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게 연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자기 안들은 뭔지 그리고 그런 좀 비판적 대안을 생산적인 비판적 대안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모 선생님. 문재인 정부 때 4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목표치를 조합한 4가지 버전이 수치에 기반해가지고 나왔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이걸 짜집기 해서 낸 거 아니냐. 수치는 왜 없느냐. 왜냐하면 실제로 숫자가 빠지면은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또 지난 정부에서 4개 버전을 내서 갈등을 초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당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예. 이게 또 지난한 토론 과정이 필요했고 결단이 필요한 정치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